578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3차 함수가 되는데요. 이 3차 함수가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잖아요. 양수인데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어떻습니까? 여기에 극대값이 존재하고 극소값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근데 3차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동함수가 0이 되는 x값이 몇 개 존재해야 된다? 두 개. 그것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fx의 동함수를 먼저 구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미분하면 3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면 약분이 되어서 x제곱이 되고요. 다음에 2가 약분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AX가 되죠. 그리고 AX를 미분하면 A가 되겠습니다. 자, 이 도함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맞죠? 그 X값이 몇 개 존재해야 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극대값과 극소값이 모두 존재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말과 동일하니까 바로 판별식이 뭐 되면 되겠다?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b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 제곱이 되죠.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a-4가 0보다 크고 그럼 가의 범위가 되죠. 따라서 a는 작은 0보다는 크고 큰 바로 4보다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범위가 될 때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는 거죠. 이럴 때 자연수 a의 최소값이니까 자연수 a는 자, 여기서 나오겠죠. 4보다 큰 자연수 a 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최소가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는 3차 함수는 바로 도함수가 0이 되는 바로 근이 바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579번입니다. 자, 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보여달라고 했죠.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데 극값을 갖는다는 것은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는 거죠. 자,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는 말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바로 이 극대값과 극소값이 두 개, 각각 하나씩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극대값, 극소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통함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fx를 미분한 도함수를 구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바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바로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다 갖는다는 거죠. 그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죠. 자, x 계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반의 제곱이니까 바로 a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c면 a가 3, c가 마이너스 a가 되니까 플러스 3a가 되겠죠. 얘가 0보다 크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차 부등식을 해결하면 되겠네요. a 플러스 3이 0보다 크면 되고 바로 가의 범위가 되니까 각각 이것을 방정식으로 볼 때 두고는 0과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작은 마이너스 3보다는 더 작고 자 a 값이 큰 0보다는 더 큰 가의 범위 형태가 되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알파가 바로 무엇이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베타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므로 알파에서 베타를 뺀 값은 마이너스 3에서 0을 빼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80번입니다. 3차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는데요. 자, 극값을 갖도록. 그 말은 3차 함수는 극값을 가지려면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다 가져야 됩니다. 그런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3차 함수라고 되어 있고, AX 세제곱이니까 여기서 이 A는 절대로 무엇이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는 것부터 체크를 하고 시작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3차 함수가 극감을 가지려면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차 함수가 자,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모두 다 극값을 갖기 위해서는 극대값, 극소값 두 개를 모두 다 가져야 되겠죠. 자, 그 말은 이 3차 함수의 도함수가 바로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몇 개씩 존재해야 된다? 두 개가 존재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f 프라임 x 바로 도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보면 자, 3ax 제곱 그리고 6ax가 되겠네요. 그리고 a가 되죠. 자, 이 도함수를 무엇으로 0으로 만드는 이 x근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x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의 제곱이니까 반은 3a가 되겠죠. 3a. 따라서 3a의 제곱이니까 무엇이 됩니까? 바로 여기서 선생님이 6ax가 아니고 6x죠. 자, 여기서 a가 없습니다. 6x가 되니까 반의 제곱은 바로 6의 반, 3의 제곱이니까 9겠죠. 마이너스 ac니까 3a와 a를 곱하면 3a 제곱이 되겠죠. 얘가 0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차 부등식을 해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 버릴까요?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나눠 버리면 얘가 a 제곱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면서 바로 사이 범위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루트 3, a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인수분해가 합차 공식에 의해서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사이 범위가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a가 커야 되고 루트 3보다는 작은 이 범위가 될 때 극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루트 3이 약 얼마입니까? 1.73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은 마이너스 1.732 정도가 되죠. 여러분들은 뭐 1.7까지만 외워도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 존재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1과 0과 1인데 이렇게 해서 세 개를 하면 틀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A는 절대로 3차 함수이므로 0이 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0을 제외한 바로 몇 개가 정답이 되어야 된다. 정수 A는 두 개가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3차 함수든 2차 함수든 4차 함수든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문자로 나올 때는 그 문자가 반드시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체크를 해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581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자, 다음과 같이 3차 함수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바로 음수이므로 오른쪽 끝이 아래로 내려가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되어야 된다?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다 음이 되거나 0이 돼도 되겠죠. 극대값, 극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 말은 f 프라임 x를 구했을 때 이 도함수가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지 않으면 되겠죠.
그 말은 중근이나 흑근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때 중근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이런 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중근을 갖거나 자, 모든 값이 음의 값을 가져서 흑근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분을 한 도함수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ax 그리고 a가 되겠죠. 자, 이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이 2차 방정식이 무엇을 갖거나 중근을 갖거나 또는 무엇을 가지면 된다? 서로 다른 두 흑은을 가질 때 바로 극대와 극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이용하면 되겠다?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따라서 짝수 판별식을 이용하면 반의 제곱이니까 a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ac면 a는 마이너스 6, c는 a가 되니까 마이너스 6a가 되니까 플러스 6a가 되겠죠.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판별식이 0이 된다는 말이고 허근을 갖는다는 말은 판별식이 음수의 값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최고적 계수를 항액에서 양수로 만들어 놓고 하기 위해서 자, 이항을 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사이 범위가 되니까 각각을 0으로 만드는 값은 0과 마이너스 6이니까 작은 마이너스 6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야 되고 0보다는 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극값을 가지 않는 바로 A의 바로 실수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82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이므로 극값을 갖지 않는다. 다른 말로 증가함수가 되어야 되죠. 또 다른 말로 무엇이죠? 극값을 가지 않는다는 이 3차 함수 자체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고 또한 역함수도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고 있죠. 따라서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바로 이 함수 fx를 미분해서 0이 되는 바로 그 2차 방정식이겠죠. 걔가 중근이나 흑근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따라서 미분하면 3x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2k가 되겠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무엇을 갖는다? 중근이나 또는 흑근을 가지면 된다. 물론 서로 다른 두 흑근이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면 바로 극대값과 극소값이 모두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짝수판 배식을 이용하면 되겠나요?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가 되면 6K가 되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바로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6K를 이용하면 6K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따라서 K 값의 범위는 얼마보다 6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일 때 그 값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때 실수 K의 바로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6분의 1이 바로 무엇이 된다?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6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583번입니다. 자, 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을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해보라고 하네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이므로 자, 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자, 단조롭게 증가하기만 하면 되겠죠. 저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극대값, 극소값이 모두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러면 바로 이 도함수 f 프라임 x가 0으로 만드는 x값이 뭐이다? 중근이나 흑은을 가지면 된다는 거죠. 또한 그 값을 갖지 않는다. 다른 말로 무엇이다? 이 함수가
바로 증가함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1대1 대형 그래프가 되어야 되죠. 1대1 대형 그래프니까 바로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문구가 나와도 동일한 말이라는 것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미분하면 3이 떨어져서 약분되니까 4x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자, 2차항을 미분하면 2가 떨어지고 a 플러스 3x가 되겠습니다. 상수항은 마이너스 a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2는 무엇이 되겠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 2차 도함수, 즉 2차 함수 자체가 방정식으로 놓았을 때 이 방정식이 바로 뭐다? 중근이나 또는 흑은을 가지면 된다는 거죠. 되나요? 따라서 짝수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반의 제곱이니까 반이 a 플러스 3이죠. a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4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바로 a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2차 보등식이니까 전개해 보면요. a 제곱에 6a와 4a를 더하면 10a가 되고 자, 상수는 제곱하니까 9가 되어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보이죠. a 플러스 1, a 플러스 9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사이 범위니까 바로 각각을 0으로 만드는 바로 a 값 작은 게 마이너스 9고 큰 게 바로 마이너스 1이니까 결론적으로 a는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이너스 9가 바로 알파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이 베타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각각을 제곱하면 81과 1이 되어서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8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풀어본 바로 581번부터 583번까지 똑같은 문제가 된다는 것 알아두기 바랍니다. 584번입니다. 함수 fx는 3차 함수인데요. 극값을 갖지 않고 함수 gx도 3차 함수인데 이번엔 극값을 가지라고 하네요. 여기에 자 극값을 갖지 않고 또 함수 gx는 극값을 가지니까 두 개를 모두 다 만족시켜주는 바로 공통, 바로 교집합을 찾아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함수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니까 극값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증가 함수가 되면 되고요. 함수 gx는 극값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어떻게 된다? 자, 증가도 있고 감소도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야 되겠죠. 즉,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다 가지는 그래프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함수 fx의 도함수를 구해서 이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중근을 갖거나 허근을 가지면 되겠죠. 따라서 미분하면요. 3x 제곱 플러스 2ax 그리고 플러스 3이 되겠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무엇을 갖는다? 중근을 갖거나 또는 허근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짝수 판별식을 사용하면 되겠나요? 반의 제곱이니까 a 제곱이 되고요. ac가 되면 마이너스 9가 되어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자, 따라서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사이 범위가 되니까 각각을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는 두 번째, 바로 GX 그래프인데요. GX는 극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바로 이 값이 몇 개 존재해야 된다? 두 개 존재해야 된다. 그러므로 G 프라임 X는 도함수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4ax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이 g 프라임 x가 0으로 만들어주는 x 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나요? 자, 반의 제곱, 바로 2a가 반이니까 제곱하면 4a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C를 해버리면 플러스 3A가 되니까 이 3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면, 같으면 안 되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0보다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되고 A로 묶어버리면 4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므로 가의 범위가 되죠. 따라서 각각을 0으로 만드는 A 값은 0과 4분의 3이니까 결론적으로 작은 0보다는 더 작고 큰 값 4분의 3보다는 더 큰 범위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모두 다 만족해줘야 되니까 바로 AND, 바로 공통 부분, 즉 교집합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직선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X축을 하나 그려놓은 다음에 자, 필요한 숫자가 마이너스 3, 3, 0과 4분의 3이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4점을 찍어 놓으면 되겠죠. 가장 작은 숫자가 마이너스 3, 다음이 0, 그 다음이 4분의 3, 그리고 가장 큰 숫자가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자, 먼저 새까맣게 칠하고 자, 3에도 어떻게 새까맣게 칠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0보다 작은 범위. 4분의 3보다는 커야 되겠죠. 이렇게 돼서 이 두 개의 식을 모두 다 만족시켜주는 A의 범위는 자, 두 선이 만나는 이 범위가 되겠죠. 자, 따라서 정수 A의 개수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의 정수 A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세 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의 정수는 4분의 3이 1보다 작으니까 1, 2, 3까지 해서 토탈 정수 A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6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A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답을 적어주면 됩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또는입니다. 4분의 3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3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는 거죠. 반드시 OR을 표현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정수 A의 개수는 6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